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작성한 초격차라는 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현 직장인들을 위해 초격차 이론을 풀이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초격차라는 것은 격차를 크게 벌린다는 뜻으로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으로 유명한데요. 권오현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인 신화적 인물입니다. 이분이 사원에서 회장이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덕목과 노하우들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리더, 2장 조직, 3장 전략, 4장 인재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개념들을 잘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내 회사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 전략으로 적용해보는 직장생활 잘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발휘하기. 리더십 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려 볼 수 있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차별 대우에 대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힘이 있어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면서 공감할 줄 아는 리더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성취해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성공한 리더는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넘어서 회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회사에 다닐 때는 주인의식이 강해서 회사에 관련된 장소나 상품, 이메일 등을 볼 때마다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관찰하고, 체험하고, 읽고, 정리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매우 강하십니다. 어머니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반응이 사뭇 달라지십니다. 어머, 이거 뭐뭐뭐네? 하시면서 일단 관심을 가지면서 보십니다. 보통 제가 회사 다닐 때 동료들은 회사 일을 할 때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라거나 회사 밖에서 관련된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것도 그거잖아? 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주인의식 없는 말들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시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려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성공한 리더로 가는 길에 첫 단추를 잘 꿰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리더의 유형에 속하며 앞으로 어떤 리더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동적이며 밝은 주도적 리더는 도전적으로 일하며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장 바람직한 리더상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하지만 적극적인 태도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동적이며 침울한 대응적 리더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수법으로만 대처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만 하는데요. 이런 유형은 지속적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주도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적이며 밝은 수동적 리더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로 리더라는 의미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적이며 침울한 방어적 리더는 조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조직 전체를 망치는 유형이니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도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변화할 준비 되셨나요?
좋은 리더가 될 자세와 방향을 잡으셨다면 최상의 리더가 될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의 리더가 되려면 첫째, 길게 보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판단의 기로에 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단기적인 실적을 증가시켜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미래를 보고 미래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을 내는 것보다 나의 자기 개발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제안과 보고서를 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적을 위한 보고서는 그때뿐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제품이 나오고 고객의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에 안주하지 말기입니다.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팀장들이 많이 하는 버릇이라고 하는데요. 팀장으로 부임하기 위한 자신의 업적에 과도하게 도취된 경우입니다. 옛 성공을 기억하며 옛 방식만을 고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지식과 지혜는 빠르게 사라져 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빠르게 소진시키고 다른 정보를 입력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독서광이 되자입니다. 권호연 회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동료와 직원들에게 평소 독서를 장려해 왔다고 합니다. 비서가 계산해보니 동료와 직원에게 준 책이 약 1만 권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 중에서 지금까지 약 100여 권의 책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책을 사랑하는 권호연 회장은 왜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책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독서야말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통찰력과 사고력, 상상력은 간접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책의 종류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다양하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는 평균적으로 1년에 약 70권에서 100권 정도 책을 읽었고 일주일에 1권 정도 정독을, 연휴나 출장을 갈 때 추가적인 독서 시간이 생기면 30여 권 정도의 책을 더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에서만 어떤 영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엄청난 것이죠.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을 보내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이때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들은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래의 추천 동영상도 궁금하시다면 클릭해주세요. 스마트북 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